전매 제한. 오늘 뭐 부동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키워드 왜 준비하셨나요? 그렇죠. 뭐 주택 관련해서 재건축하면 분양을 이제 청약을 해서 받게 되면은요. 예. 분양권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은 또 뭐 입주권 이런 것들 받게 되는데 전매 제한이라는 것은 예. 당첨이 된 거예요. 청약에. 네네. 그래서 분양권을 얻었죠.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그동안에서는 관행상 또 한 번 팔 수가 있었어요. 아, 전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예. 뭐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일부 조정지구에서는 전매 제한이 원천 불가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에 이름 올릴 때까지는 되팔지는 못하게 되는 거였었는데 예, 예. 오늘 이 키워드를 이제 굳이 들고 나온 것은 네. 이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돼서 아, 그래요? 수도권, 광역시까지도 특히 여기에 민간 택지에 지은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이 전매 제한이 적용될 것이다. 이런 네.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8월부터 지금 확대가 된다는 건데 네. 뭐 얼마나 큰 범위로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한번 당첨이 되면 못 팝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갖고 입주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조정 대상 지역도 거의 6개월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것이고요. 예. 이번에 새로 나왔던 수도권 광역시까지 8월에 확대되는 곳은 어디냐? 이름을 이제 수도권 여기에 경기권에 이제 과밀 억제 권역 혹은 성장 관리 권역 이렇게 네. 이제 이름을 붙여서 외곽 지역이기는 하지만 과밀의 가능성이 있거나 네네. 빠르게 성장, 즉 뭐 이런저런 어떤 뭐 투기나 이런 것들이 작용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 바로 이곳에 한해서도 전매 제한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뭐 의정부, 예. 시흥, 동두천, 포천, 뭐 양주, 연천 뭐 이런 곳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어떤 곳까지 확정될까? 또 그 기한은 과연 6개월일지 2년일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수도권은 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이게 어쨌든 뭐 분양권 아예 못 팔게 하면 뭐 정부는 이런 기대하겠죠. 청약시장 과열 막겠다. 네. 효과가 있을까요? 적확한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까지, 즉 외곽 지역까지 이렇게 성장 관리 권역 이런 이름으로 네. 전매 제한을 걸게 되냐?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매매 시장은 완전히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완연하거든요. 아, 예, 예. 강남권 같은 데는 뭐 3, 4억의 급금 매물 이상 떨어졌고 체결도 되는 곳들이 나오고 있고. 아, 그렇군요. 근데 유일하게 남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씨 열풍이 어디냐? 청약 시장입니다. 아, 청약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인천 송도라든가 예. 경기도 시흥이라든가 혹은 그 전에 나왔던 이제 이런 외곽 지역에서 비교적 외곽 지역입니다. 있었던 그러니까 조정지구나 투기가 아니어도 네.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네. 가령 뭐 인천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72대 1을 넘는 뭐 이런 게 되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부동산을 거의 잡으려고 하는데 청약이 굉장히 지금 이게 하나가 안 잡힌단 말이죠. 예. 그럼 청약 과열을 잠재우려는 방법은 뭐냐? 전매 제한이다. 즉 뭐냐? 지금 막 뛰어들죠. 네. 근데 당첨이 됐죠. 예. 그럼 무조건 그건 들고 이게 하다못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구가 아니더라도 입주를 무조건 해야 살아야 된다까지 되는 하게 거다. 되면 예. 실질적으로 청약에 몰리는 수요 혹은 가수요가 줄어들면서 여기까지도 부동산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아마도 당국의 포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부동산 규제들을 이렇게 시행하면서 서울을 엄청 누르니까 경기도로 쫙 퍼져 나갔는데 네.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 다시 그럼 경기도 누르면 다시 서울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특히 뭐 요새 용산이 뜨겁다 이런 얘기 많던데요. 그렇죠. 이제 아마 당국에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3기 신도시에 예. 그 패스트 트랙을 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빠르면 2023년에도 입주하게 시키겠다라고 아. 해서 아마 그런 공급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문제는 바로 용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산이 한번 통계발을 하려고 하다가 멈칫했죠. 네네. 그런데 다시 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의 공급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예. 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8천 가구의 아파트 공급 계획. 오. 이렇게 되면은 네네. 거기가 아마 뭐 서울 시민들 오고 가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알짜 중에 알짜. 그리고 용산에 뭐 거의 뭐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이 열풍이. 이렇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예. 하지만 지금 전문가별로 이번에 그 용산의 8천 가구 주택 공급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나뉘거든요. 네네. 만에 하나 그 금싸라기 땅에 상업지구를 짓고 오히려 주택수를 줄였으면 네. 실질적으로 집값 뭐 급등은 상당히 뭐 개연성이 높은데 지금은 8천 가구란 상당히 많은 주택을 지금 핵심 지역에다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방침은 그 중에 한
30% 정도, 그러니까는 2,400가구 정도는 아예 공공임대. 네. 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8,000가구 중에 한 3,000가구까지도 공공임대를 한다면 글쎄요, 앞으로 향후 집값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의 규제가 나온 셈인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